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그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계획해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일단 그 국가교육과정에서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덕목을 내고 있는데요.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교육의 목표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갖게 길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교육과정 목표 첫 번째가 자기주도적이군요. 예.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교양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뭐 인성적 측면이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두 가지,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길러야 될 인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일단 공부나 뭐 이런 삶의 계획, 진로 계획 그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문제를 정하고 찾아가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가라고 보는 게 1번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주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마침 학습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안 계셔도 자습 잘 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집에 안 계셔도 자기 혼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모범생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겠죠.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뭐 시키는 거 알아서 잘해요. 근데 앞에 시키는 거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주도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공부할 때도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쭉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반성해 가면서 성찰해 가면서 자기 공부 계획을 점검하고 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사람. 방향을 가지고 손에 나침반을 들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선생님 대학 입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원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학원 다녀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든 또 과외를 받든 뭐 이런 건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아닌가요?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스승을 찾아서 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능동성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학원에 다니느냐,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이 목표를 나 혼자 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 내에 해낼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다가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는 것도 그것도 자기주도적이다. 본인이 선택하면 자기주도적인 거죠. 자기 혼자 무조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 설정한다는 게 사람들은 학생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다이어리 쓰는 거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지구과학 교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 해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첫째 주 해류 이렇게 써놓고 8월 첫째 주 이제 첫날 월요일 날은 해류에 미치는 힘, 화요일 날은 해류의 종류, 수요일 날은 뭐 해류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그날 해야 될 일을 갖다 써놓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또 그날의 목표에다가 세부적인 목표가 계획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표를 잘게 나누면 바로 계획이 된다. 그 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럼 해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고 원래 내가 해류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게 꿈이었다면 그럼 꿈이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이 하나
하나씩 실현되면서, 즉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때 자기 꿈이 제대로 실현된다. 이렇게 꿈이 실현되게 되면은 또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 학원 선생님들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지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궁금해서 공부를 하면 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뭐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이건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잘 움직이고. 그런데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공부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니까 첫째는 활용이 안 돼요. 맞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남한테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출제됐을 때 그걸 갖다 시원하게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걸 갖다가 찾아가며 공부한 거하고 선생님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외워. 이거는 나중에 인출하고 그럴 때 인출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 푸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공부한 걸 어떤 때 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먹을지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하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야지 당연히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를 더하게 되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이 생겼으니까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 자기주도 학습을 좀 성공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요 일단 그 동기부여가 잘 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진학상담 같은 거나 아니면 학습상담을 할 때 또 아무래도 지금 반에서 7, 8등 하면은 서울에는 중위권대학 간신히 들어가거나 말거나 한다. 그러니까 한 5등 안에 들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담임선생님이 권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끝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잘 되는 학생은 바로 그걸 가슴으로 느끼더라고요. 아, 내가 당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성적을 그래도 5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뭐 물론 귀가 얇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귀가 얇은 거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자기한테 진심으로 해주게 되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기본적으로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너 오늘 내가 뉴스를 들어봤더니 전자공학과 쪽이 취직이 잘 된다고 하더라. 또 기계공학과가 아니고 전자공학과 쪽이니까 한번 물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같으면은 아 그냥 바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대방의 말을 좀 잘 듣는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하기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핵심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렵죠. 네, 그게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동기부여 방법이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이 이제 일단 학교 선생님들 같으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너 내일 아침에 지각만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거 하나를 먼저 시켜주는 거죠. 아니면은 너 오늘 끝나고 나가지고서 한 20분만 오늘 배운 영어 단어 좀 외우고 교무실로 내려와가지고 나하고 좀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아이가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교실에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얘는 이제 담임선생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아이들 없을 때 이런 어떤 상황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그 학생의 가슴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슴에다 대고 아주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도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우위해 주시는구나. 나를 갖다가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서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회초리를 댈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혼내기도 했거든요. 혼내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힘들게 해서라도 아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조그만 거 실천하다 보면 성공하게 되고 성공할 때마다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성공을 목표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더 큰 거를 갖다가 쭉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동기를 갖다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거는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동기부여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건 이제 외부적으로 동기부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적인 동기부여도 있는 경우가 있어 보여요. 전에 잠실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 맞은 학생 만났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야구 선수를 했대요. 근데 야구 선수 해가지고선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서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의 경우는 꿈이 이제 세계를 제패해 보는 게 꿈인 거죠. 뭐 하루에 뭐 너댓 시간 자고 계속 공부하고 개념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뭐 성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적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단계에 잘 안 가는 게 문제죠. 이 학습과 관련해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학생의 마음에 첫사랑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할 때는 하니까. 근데 이게 첫사랑을 심어주면 그 첫사랑이 이렇게 점점점 사랑의 싹을 피워서 그 이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그 공부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첫사랑을 심어주는 방법, 그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또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부터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좀 멀리 하던 공부를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게 사랑 아니냐, 공부에 대해서 좀 사랑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 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기는 뭐 체육 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애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사대 체육교육과를 가려면 최소한 2등급짜리가 3개 정도는 돼야, 실기도 물론 받쳐줘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3등급 4등급인데 영어는 좀 1등급 받았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전부 2등급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2학년이니까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네가 이제 3년 뒤에 서울사대 체육교육과 다니고 한 10년 뒤에 여기서 휴문중학교 체육교사가 돼가지고 한 15년 뒤에는 네가 그 장학사가 돼가지고서 서울시 체육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그 체육고등학교 같은데 교감이 되고 한 20년 뒤에는 체육고등학교 교장이 돼가지고서 역도 금메달리스트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금메달리스트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가 타임지, 미국에서 나온 그 유명한 타임지 있지 않냐, 타임지 표지 모델이 딱 되는 꿈을 한번 꿔봐라. 이제 그걸 얘기를 잘 하면은 아이가 그걸 또 믿어요. 얘기를 잘 못하면 못 믿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하여튼 유명해져가지고서 멋지게 되는 거를 상상을 해보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어 1등급 맞고 수학 2등급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공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시작하는 것, 일단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애도 있고 못 이루는 1년 내내 아예 쌈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교단에서 이렇게 그 동기부여가 잘 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 귀가 얇아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성공한 아이들 꽤 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좋은 멘토가 얘기해주면 아이가 동기부여 될 수 있다. 네네. 엄마가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맞나요? 엄마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학교 선생님한테 대신해달라고 하면 돼요. 문자 드려가지고서 오늘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가 요것만 좀 지켜주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담임쌤한테 문자를 날리게 되면 담임쌤이 또 나름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3가지를 잘. 혹시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면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혹은 뭐 고등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아이가 따랐던 선생님 다 괜찮죠? 그 옆집 아줌마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잘 따르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멘토로 지정을 하고 의뢰를 해서 아이의 꿈을 좀 살려주는 것, 시동을 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동기부여의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이런 상황에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가 각성이 되고 이게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자존감을 형성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동기부여. 근데 그 동기부여가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그냥 그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돼야만이 자기 목표의식을 계속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또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동기부여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매 단원에서 교과서를 보면 앞에 생각 열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학생에게 호기심을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쪽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지 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옆에서 찾는 거 좀 도와주고 네. 하면서 방향도 좀 더 알려주고 네가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찾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네.